문제 제기, 당뇨와 닭고기 정말 안전할까? 많은 사람들이 당뇨병 진단을 받은 이후 식단을 철저히 관리하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많이 듣게 되는 조언 중 하나는 기름기 많은 육류를 피하고 대신 단백질이 풍부한 닭고기를 섭취하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닭고기는 지방이 적고 단백질이 풍부하다는 이유로 건강식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닭고기는 당뇨 환자에게 그렇게 안전한 선택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닭고기의 부위에 따라 혈당 반응이 달라질 수 있을까? 닭고기를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까? 당뇨 환자에게는 닭가슴살이 좋다지만 실제로는 어떤 과학적 근거가 있을까? 무작정 닭고기는 건강하다는 말만 믿고 모든 부위를 섭취하거나 튀김 요리로 먹는다면 오히려 당뇨 관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식사 후 혈당 스파이크 급상승단은 당뇨 환자에게 가장 큰 리스크 중 하나이며 이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과도 직결됩니다. 이번 콘텐츠에서는 닭고기가 당뇨 환자에게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어떤 부위는 피하고 어떤 부위는 섭취해야 하는지, 그리고 올바른 조리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전문 의료진의 관점에서 상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핵심 문제인식, 닭고기는 무조건 건강하다는 일반적인 오해 닭고기의 지방 함량, 콜레스테롤, 조리 방식이 혈당에 미치는 영향 당뇨 환자의 식단에서 자주 간과되는 단백질과 지방의 비율 문제. 다음 파트에서는 닭고기의 주요 부위가 어떻게 다른 영양 구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떤 부위가 혈당에 유리하거나 불리한지를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정말 중요한 정보는 지금부터입니다. 닭고기라고 해서 다 같은 닭고기가 아닙니다. 이 말은 단순한 식품 정보가 아닌 당뇨병 환자에게 있어 생존과 직결된 조언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닭고기를 저지방, 고단백의 대표 주자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특히 당뇨를 앓고 있는 고령자들에게도 가장 안전한 육류로 권장되곤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닭고기의 부위별 성분을 분석해보면 그 이야기는 꽤나 달라집니다.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닭가슴살과 닭다리살, 닭껍질은 당뇨병 환자에게 전혀 다른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닭가슴살 100g에는 약 1.5g의 지방과 23g의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으며 혈당을 거의 자극하지 않는 낮은 GI 지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닭가슴살은 많은 임상 영양사들이 당뇨 환자 식단에 가장 먼저 추천하는 부위입니다. 적절히 삶거나 굽기만 해도 인슐린 저항성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포만감을 유지시켜 줍니다. 반면 닭다리살은 상대적으로 지방 함량이 높고 특히 껍질과 함께 섭취할 경우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지방이 많을수록 인슐린 작용을 방해하는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증가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식후 혈당이 더디게 내려가거나 이상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닭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하고 껍질까지 구워서 드세요. 그런데 그 껍질 하나의 혈당 반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제2형 당뇨를 가진 고령자의 경우 지방 대사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미세한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닭 껍질은 단순히 지방 함량이 높을 뿐 아니라 조리 과정에서 트랜스 지방과 발암물질인 아크릴라마이드가 형성될 수 있어 노인에게 이중 위험 요인이 됩니다. 실제 2023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진행된 임상 연구에 따르면 동일한 양의 닭고기를 섭취한 그룹 중 껍질을 함께 섭취한 그룹은 식후 2시간 혈당 수치가 평균 18%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닭날개 역시 지방 비율이 높고 특히 외식에서 많이 접하는 양념치킨, 간장치킨 등은 고당도 소스와 함께 제공되기 때문에 단순한 단백질 음식이 아닌 설탕 함유량이 높은 당질 폭탄으로 변질됩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닭고기 창 건강이라는 등식을 버려야 할 때입니다. 어떤 부위를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 그 영향은 극명하게 갈립니다. 또한 조리법 역시 중요합니다.
삶거나 찌는 조리 방식은 기름 사용이 적고 조리 시 혈당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최소화되지만 튀기거나 달달한 양념을 입히는 방식은 지방과 당분을 과도하게 흡수하게 만듭니다. 노인 당뇨 환자는 단순히 혈당만이 아니라 혈압, 콜레스테롤, 신장 기능 등 여러 가지 지표를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식사 선택이 전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죠. 닭고기처럼 흔한 식재료일수록 더 철저하게 분석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닭고기 한 조각, 그 조각이 혈당을 조용히 높일 수도 건강을 지켜주는 방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실천하는 의지입니다. 닭고기는 당뇨 환자에게 혈당 조절을 위한 안전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항상 건강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전 장에서 닭고기 부위별 성분이 식후 혈당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노년기 당뇨병 환자들은 단지 혈당만 관리해서는 안 됩니다. 고혈압, 신장 기능 저하, 고지혈증, 심혈관 질환 등 복합적인 건강 상태를 고려해야만 진정한 건강 유지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닭고기는 이러한 질환들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우선 신장 기능입니다. 노인성 당뇨 환자 중 상당수가 만성 신부전을 동반하고 있으며 이는 단백질 섭취의 형태와 양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닭고기 자체는 고단백 식품이지만 신장 기능이 저하된 환자에게는 단백질 대사로 인해 생성되는 노폐물, 특히 질소와 함물, 이 체내에 축적될 수 있습니다. 닭고기는 붉은 고기에 비해 인이나 퓨린 함량이 낮아 상대적으로 신장에 부담이 덜하지만 그렇다고 과도한 섭취가 무해한 것은 아닙니다. 단백질 1g당 생성되는 요소 질소량은 신장 질환 환자에게 예민한 문제입니다. 또한 닭고기의 나트륨 함량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자연 상태의 닭고기는 저염식품에 가깝지만 마트에서 판매되는 양념닭, 훈제닭, 즉석 조리닭은 대부분 소금과 조미료로 가공되어 있습니다. 특히 훈제닭의 경우 100g당 나트륨 함량이 700mg에 달하는 경우도 있어 이는 하루 권장량의 3분의 1에 해당합니다. 고령 당뇨 환자 10명 중 6명이 고혈압을 동반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가공 닭고기 섭취는 혈압을 급격히 상승시킬 수 있는 잠재적 리스크입니다. 더욱이 나트륨 과다 섭취는 신장 기능을 추가로 저하시키는 악순환을 유발합니다. 우리의 선택은 어느 하나의 장점만을 보고 결정될 수 없습니다. 하나의 식품이 혈당에는 좋을 수 있지만 동시에 혈압에는 나쁠 수도 있고 신장에는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닭고기의 호르몬과 항생제 잔류물 문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특히 수입산 혹은 대량 생산된 닭고기 중 일부는 성장 촉진제를 사용하거나 사육 환경에서 반복적인 항생제 처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잔류 물질이 고령자의 간 기능이나 면역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한 논문에서는 항생제 잔류량이 높은 닭고기를 꾸준히 섭취한 고령자 그룹에서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 복통, 가벼운 간 수치 상승이 발견되었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이처럼 간접적이지만 누적적 피해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노인에게 중요한 건 당이 효과가 아니라 장기 축적 효과입니다. 닭고기처럼 자주 먹는 식품일수록 그 영향은 복합적이고 누적적으로 나타납니다. 하나의 음식이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해서 그 음식이 건강 전체에 무조건 긍정적일 수는 없습니다. 닭고기, 단순한 단백질 공급원을 넘어서 노인의 건강을 구성하는 여러 퍼즐 조각 중 하나입니다. 그 퍼즐이 맞지 않으면 전체 그림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노인의 당뇨 관리를 위한 닭고기 섭취는 단순한 식품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섭취 방법과 조리 과정까지 정교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복합적인 건강 관리입니다. 우선 조리 방식부터 살펴보면 닭고기는 반드시 삶거나 찌는 방식으로 섭취해야 하며 기름에 튀기거나 강한 양념으로 조리된 닭 요리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고지방, 고나트륨 음식은 식후 혈당을 급격히 높이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키우기 때문입니다. 특히 많은 이들이 즐겨 먹는 닭 껍질은 콜레스테롤과 포화지방이 다량 함유돼 있어 고지혈증, 고혈압, 심부전 위험이 있는 노인 당뇨 환자에게는 매우 해로운 요소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닭고기를 섭취할 때는 반드시 껍질을 제거하고 가능하다면 기름을 걷어낸 맑은 육수와 함께 가슴살 부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여기에 나트륨이 많은 간장, 고추장 등의 양념보다는 허브나 레몬즙 등 저염 조미료를 활용한 담백한 조리를 통해 간을 최소화해야 혈압과 혈당의 안전한 유지가 가능합니다. 또한 단백질은 한 번에 많은 양을 섭취하기보다는 하루 100에서 150g 이하의 양을 식사 전 야채를 먼저 섭취한 후 고기, 마지막으로 소량의 탄수화물 순으로 섭취하는 방식이 혈당 안정에 효과적입니다. 무엇보다 닭고기는 단백질은 풍부하지만 식이섬유가 부족하므로 브로콜리, 시금치, 나물류 등 채소와 반드시 함께 먹는 것이 좋고 퓨린 함량이 높기 때문에 통풍이나 신장 질환이 있는 노인의 경우 주 3회를 넘지 않도록 섭취 빈도를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국 닭고기 섭취의 핵심은 어떤 부위를 어떤 방식으로 어떤 음식과 조합해 어떤 순서로 먹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올바른 조리법과 섭취 원칙을 실천하면 닭고기는 당뇨 노인의 건강을 지키는 훌륭한 단백질원이 될 수 있습니다. 노인의 당뇨 관리에서 무엇을 먹는가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언제, 얼마나 자주 먹는가입니다. 특히 단백질 섭취는 근육 손실을 막고 면역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지만 그 타이밍과 빈도가 잘못되면 오히려 혈당과 신장 기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닭고기처럼 고단백 식품은 하루 중 섭취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국내외 노인 영양학 연구들에 따르면 단백질은 아침보다 점심이나 저녁보다는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 사이에 섭취하는 것이 근육 합성과 혈당 안정에 더 효과적이라고 보고됩니다. 아침 공복 시 신진대사가 활성화되면서 혈당 반응성이 높아져 단백질이 체내에서 더 효율적으로 흡수되며 이 시기에 닭가슴살 80에서 100g 정도를 채소와 함께 섭취하면 혈당 스파이크 급격한 혈당 상승을 피하면서도 포만감을 오래 유지할 수 있어 당뇨 환자에게 유익합니다. 섭취 빈도에 있어서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단백질이 좋다는 이유로 하루 3끼 혹은 하루 한 끼에 많은 양을 집중적으로 섭취하는 오류를 범합니다. 그러나 단백질은 체내 저장되지 않고 일정량만 이용되기 때문에 하루 섭취량을 2에서 3끼에 나눠 균형 있게 분배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예컨대 오전 11시경 닭가슴살 80g, 오후 6시경 계란 또는 생선 등 다른 단백질원 70g 이렇게 구성하면 각 끼니의 단백질 활용률이 높아지고 소화 부담도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닭고기를 매일 섭취하는 것보다는 주 3에서 4회로 제한하고 그 외 날에는 생선, 두부, 달걀 등 다양한 단백질원으로 순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만성 신장 질환이나 미세 단백뇨 소견이 있는 노인의 경우 닭고기처럼 고단백 식품을 자주 섭취하면 신장에 과부하가 올 수 있으므로 일일 단백질 총량을 체중 1kg당 0.8g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더불어 닭고기를 섭취하는 날은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나 현미밥, 고구마 등 복합 탄수화물과 반드시 함께 먹어야 합니다. 단백질 단독 섭취는 혈당을 급격히 낮췄다가 다시 반등시키는 반응을 유도할 수 있으며 이는 노인의 저혈당 쇼크나 피로, 집중력 저하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물 섭취입니다. 단백질은 대사 과정에서 요소나 크레아티닌 등의 노폐물을 만들어내므로 닭고기 섭취 후 12시간 안에 따뜻한 물을 2300ml 마셔주는 것이 신장 보호와 노폐물 배출에 효과적입니다. 의사로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닭고기를 좋은 단백질로만 단순히 인식하는 데서 벗어나 그 섭취의 맥락과 주기를 잘 조절하는 건강 습관으로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단백질은 양보다 주기가 중요하며 정해진 시간과 빈도에 따라 섭취해야만 그 효과가 최대치로 발휘됩니다. 고령 당뇨 환자는 이 같은 리듬을 잘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이 질병의 악화를 막고 삶의 질을 지키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단백질의 왕이라 불리는 닭고기.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잘못된 방식으로 섭취하면 약이 아닌 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고령 당뇨 환자의 경우 닭고기의 잘못된 섭취 습관은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실제 임상에서 자주 목격되는 닭고기 섭취로 인한 부작용 사례와 그 원인을 중심으로 경각심을 갖고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문제는 혈중 요산 수치 상승입니다. 닭고기는 퓨린 함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축에 속하는데 체내에서 퓨린은 요산으로 분해됩니다. 노인의 경우 신장 기능이 이미 일부 저하된 상태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과도한 닭고기 섭취는 고요산 혈증과 통풍성 관절염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특히 다리 부위나 껍질을 자주 섭취하는 경우 이 위험이 더 높아집니다. 실제로 한 병원 노인내과의 임상 보고에 따르면 주 5회 이상 닭고기를 섭취하던 70대 남성 당뇨 환자가 갑작스러운 엄지발가락 통증과 부종을 호소하며 통풍 진단을 받는 사례가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지방간과 체내 염증 반응입니다. 흔히 닭가슴살만 먹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부드럽고 기름진 닭다리살이나 날개 부위를 선호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부위는 지방 함량이 높고 특히 껍질과 함께 조리될 경우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이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성분은 체내에서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자극하여 만성 염증을 유발하고 결과적으로 비알코올성 지방간과 심혈관 질환의 리스크를 높이는 원인이 됩니다. 특히 당뇨 환자의 간은 인슐린 저항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지방간이 진행되면 혈당 조절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식중독 및 박테리아 감염의 위험성입니다. 닭고기는 세균 번식이 빠른 육류 중 하나이며 특히 노인과 같이 면역력이 저하된 집단은 살모넬라, 캠필로박터 등 감염에 취약합니다. 실제로 국내 질병관리청의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 식중독 사례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 원인 식품이 바로 닭고기였습니다. 이는 대부분 내부까지 충분히 익히지 않은 조리 상태나 조리 후 실온 방치 시간이 길어진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장염, 고열, 탈수로 병원 입원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흔하며 일부는 폐혈증으로 진행되는 중증 사례도 존재합니다. 당뇨 환자는 이러한 감염에 더 취약하므로 항상 75도 이상에서 완전 조리, 가열 후 즉시 섭취가 원칙입니다. 네 번째, 호르몬 교란과 항생제 내성 문제입니다. 닭고기 산업의 대량 생산 과정에서는 성장 촉진을 위한 항생제, 호르몬제 잔류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수입산 저가 닭고기의 경우 이러한 잔류물 관리가 불완전한 경우가 많으며 장기간 섭취 시 인체 내 호르몬 균형에 영향을 주거나 항생제 내성균의 출현 위험이 증가합니다. 고령층이 감염에 노출될 경우 치료 선택지가 줄어들게 되는 상황은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놓치기 쉬운 문제는 바로 심리적 의존성입니다. 많은 노인 당뇨 환자들이 닭고기를 건강식으로 맹신하면서 다른 식품군을 배제하는 현상이 늘고 있습니다. 채소 섭취량이 줄고 해조류, 콩류, 제철 생선 같은 식품은 멀리하게 되는 편식 패턴이 고착화되면서 영양 불균형이 심화되고 장 건강, 면역력, 미량 영양소 결핍 문제가 동반됩니다. 이는 오히려 전반적인 신체 기능 저하를 가속화시키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결론적으로 닭고기는 고령자의 건강에 이로운 이중성을 가진 식품입니다. 적절한 부위, 적정한 조리, 그리고 균형 잡힌 섭취 리듬을 이해하지 못하면 당장은 혈당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간, 신장, 심혈관,
면역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닭고기를 건강하게 즐기기 위해서는 단순히 먹는 것 이상의 지식과 습관이 필요하며, 이는 단순한 영양학적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의학적 전략임을 기억해야 합니다.